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국 역사 유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왕실 밖에서는 시위가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4명의 자녀 모두를 동행시킨 큰 기대를 갖고 하는 영국 방문이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연설은 못하고 버킹엄궁에서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동맹이 어떤 형태로 유지될지가 주요 이슈입니다. 조선일보가 숙청됐다고 보도했던 김영철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재등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에 동의했습니다. 칸느 영화제 최우수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한국영화 기생충이 한국에서 미국 영화를 크게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하자 헐리우드에서도 주목합니다. 미국 이민정책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백악관을 떠난다고 대통령이 트윗으로 알렸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부인인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백악관과 중국의 커넥션을 이용해 가족 비즈니스를 크게 키우면서 특혜를 입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비난해온 구글과 아마존이 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장품 스토어 세포라가 이번 주 수요일 하루 문을 닫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인종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하와이를 포함을 해서 위성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 전 지역, 한국, 세계에서 듣고 계십니다만 오늘부터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께서 듣게 되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조지아주의 그 애틀란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오늘의 미국에서 함께 그 주목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그 반갑고 또 반갑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아틀란타에서 발행되는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보니까 역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버지니아 비치, 버지니아주의 그 총격 사건을 크게 다뤘고 그리고 지역마다 미국은 그 주요 뉴스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추억으로 알고 계시는 줄리 앤드류스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류스가 그 지역에서 어떤 연설을 한다 하는 뉴스도 있더군요. 이 애틀란타 그쪽 지역의 뉴스도 앞으로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오늘의 미국을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전 지역의 공통적인 탑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주말에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오늘 아침 미국의 모든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출근 준비를 하신 분이라면은 애틀란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던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방문하기 전부터 많은 논란적인 말은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러 처칠경의 어떠한 그 서류라든가 기타 등등의 자료를 설명하고 안내하고 했고 지금은 이제 찰스 왕세자와 함께 티타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국 왕실에서는 미국과 영국은 오랜 동맹이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영국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영국의 일반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제 국빈 만찬이 있을 텐데 나는 그 만찬에는 가지 않겠다. 야당의 그 대표들도 이렇게 선언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으로 가기 전에
런던에서 런던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했죠. 지금 뭐 그쪽에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사디그 칸과 미국 대통령이 설전을 했습니다. 먼저 이 런던 시장이 미국 이 대통령은 정말 국제사회의 최악의 위협이고 최악의 이해다. 20세기의 파시스트다. 이렇게 분열을 이용을 해서 정치를 하는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 또 맞서서 어떤 트윗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배우 생활을 한 그 메건 마클이 이제 영국 왕세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친구인 팍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과 인터뷰에서 이 메건 머클도 아주 그 네스티한 여성이다. 그야말로 여성에게는 최악의 그 흉을 보는 거잖아요. 아주 불쾌하고 보기만 해도 아유 재수없다 뭐 이런 거요. 아우 재수없어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네스티하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네스티하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 미국 태생의 그 메건 마클이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난 캐나다로 이민 가고 말 거야.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디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디오를 들었거든요. 그 선과 인터뷰할 때 오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스티하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지난번에 2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처럼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도저히 예뻐할 수 없다는 식의 시위라던가 풍선을 하늘에 올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하고 I didn't know that she was nasty. 그 nasty한지 난 몰랐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하는 언론은 페이크 뉴스야. 라고 부정을 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합쳐서 영국 사람들은 어쨌든 참 클래스가 없다. 미국 대통령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흘 동안의 영국 방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왕실과 영국 의회와 내지는 이제 다음 지도자와 이번에 그 테레사 메이가 울면서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 영국 사이의 커넥션을 가지고 오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미국과 영국으로도 그렇지만 세계 다른 나라로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넘버 1, 2에 속하는 1, 2, 3에 속하는 이런 나라들이 잘 지내야지 그 밖의 나라들이 우리 어디 눈치 보지? 이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위대, 화려한 행사, 도발적 언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드렸고요. 시위대도 말씀드렸고 화려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한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인 언어 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제일 먼저 초대했었던 사람이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둘이 아주 다정하게 기자회견을 하려고 로즈가든으로 나오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가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는데 그 자리, 총리 자리에 한 12명 정도 후보가 쫙 줄을 서 있거든요. 토리당 후보도 있고, 노동당 후보도 있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한 명을 딱 지적을 해서 보리스 존슨을 지적을 해서 아직 테레사 메이는 그대로 있는데 보리스 존슨이 아주 잘할 거야. 총리직을. 이 정도의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던졌고요.
지난해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도 가기 직전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루퍼트 머덕의 신문 선과의 인터뷰에서 보리스 존슨을 아주 칭찬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영국 자체에서 의견이 분열되고 하는 것의 한가운데는 브렉시트라는 게 있죠. 이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이혼하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저돌적으로 떨어져 나와라 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브렉시트에 찬성한 것이 실수였어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이냐. 이 유럽연합이 그 영국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깨고 나오고 유럽연합과 하지 못하는 무역을 미국과 하면 되지. 우리가 잘해줄게.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반쪽 내지는 반쪽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 영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는 여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여러 가지 그 영국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위대들이 베이비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그 노동당의 제레미 콜빈이 지금 그 국빈 만찬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 혐오자, 인종차별주의자를 영국이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에 가나 그 나라 국회 내지는 의회, 영국도 양원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연설을 그곳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미국에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하 합동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하원, 뭐 상원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영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지 못하게 된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뭐 버락 오바마도 했고 빌 클린턴도 했고 또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했는데 그런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긴장이 어느 정도 그 강화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뭔가를 좋게 하고 싶어 하면서 간 거예요. 본인과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만 그 함께 간 게 아니라 성인 자녀 4명 다 갔거든요. 지금 둘째 딸까지 갔네요. 이번에는 둘째 딸만 그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2살입니까? 11살입니까? 막내 아들은 지금 미국에 있고요. 해서 그 긴장이 강화인데 특히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성인들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영국 여왕과 인사를 시킨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간간히 텔레비전 화면에 이방카 트럼프와 자레드 쿠슈너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니까 바로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 줄에서 쭉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긴장을 얼마나 풀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5G 테크놀로지 회사 그 중국의 화웨이 지금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화웨이의 기술을 쓰지 말아라. 화웨이가 사실은 언젠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그 규제 내지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중국 회사와는 달리 좀 넓게 그 어떤 그 장터를 펴놨었거든요. 유럽 지역에도 아시아에도 해서 지난주에 한국에 그 지사를 설립한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가 안보다 우리 중국 것 그거 우리나라에서만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영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주 그 큰 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것 하나는 며칠 있으면은 그 D-Day, 그 75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게 이제 영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세계의 그 전쟁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끝낼 수 있었던 이런 그 좀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티타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국빈 만찬에서도 역시 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또 가기 직전까지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됐었던 논란 같은 것을 뒤로 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는 그 확인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것을 영국도 미국도 세계도 지금 원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 팍스 텔레비전을 보면은 좀 또 감이 오는데 팍스 앤 프렌즈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오늘 아침에 3명 진행자 가운데 1명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바마와 조지 부시는 왜 그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잠을 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궁전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잠자고 대사관에서 이제 또 다른 만찬을 베푸는가 연회를 베푸는가 하는 것에 영국에서는 지금 버킹엄 궁전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그곳에 모시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팍스의 그 진행자는 아니 그 버킹엄 궁에 방이 1개, 2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시려고 했다면 미국 대통령을 그곳에서 잠자게 하려고 했다면 왜 하지 못하겠는가. 그 정도밖에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한국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뉴스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애틀란타 그 Journal of Constitution이 오늘 그 일면 탑으로 보도한 그 내용을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을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주말이면은 항상 이제 뉴스가 발생을 했다가 흘러가 버리고는 마는데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버지니아주의 그 버지니아 비치에서 그 시청에서 용의자가 그 전에 이제 사임한다 하는 레터를 보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로 오래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유틸리티 그쪽 분야에서요. 그냥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집에 가보니까 총도 많았고 뭐 12명이 숨졌는데 본인은 이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경찰도 총에 맞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방탄조끼 때문에 경찰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용의자는 숨졌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미국에서는 사실은 오늘 다른 나라 같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숨졌고 다친 사람들도 많고 총기 사건이고 하니까 크게 보도가 돼야지 되는데 너무 면역이 된 겁니다. 13명 숨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몇 배 더 숨진 일이 있었어도 총기 규제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한국에서 일부 매체에서 보면 미국은 뭐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는 총을 갖고 있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 숫자보다 총기 숫자가 더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총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127정, 뭐 130정 이렇게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이제 인적도 드물고 사냥을 하는 것도 있고 동물도 있고 경찰서는 멀고 이러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에서는 아주 부자가 여러 가지 그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총기를 집에 그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에 대해서 총이 있어서 오히려 범죄를 줄인다라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보도되는 매체가 있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이 있으면 총격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칼이 있으면 칼부림이 일어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고 미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기 소지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헌법에 수정헌법 2조에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완전히 누구도 총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은 수정헌법 자체를 고쳐야지 되지만 총기 규제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규제라는 게 이번처럼 또 지난번처럼 지지난번처럼 용의자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십 명을 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짧은 시간에. 이게 이제 자동 소총으로 다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허가를 하면 안 되죠. 이번에 이 용의자, 그 숨진 용의자도 전부 합법적으로 총을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 갖고 있는 총이 전부. 그러니까 사냥용이라 하더라도 방어용이라 하더라도 허락을 해야지 되는 부분까지 허락을 하고 AR-15과 같은 반자동 소총은 전쟁터에서 쓰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허락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것도
일본처럼 아주 그 철저하게 정신감정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규제안인데 이 규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반대를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총기협회에서 공화당에 들어가는 돈과 총기협회에서 민주당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돈의 액수는 비교할 수 없이 공화당에 들어가는 돈이 많고 공화당이 강하게 이 총기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고 돈을 받고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물론 공화당 정치인들이 시골에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지 누가 총을 전혀 갖지 말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주당 가운데서도 부자,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 대대로 이런 가족들은 총을 쏩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보면은 영국 영화 뭐였죠? The Favorite. 거기도 보면은 영국 여성들이 그 왕실에서 아주 당연하게 그 사냥을 하잖아요. 아주 그 멋진 그 형태라는 형태로 그런 게 미국에도 있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그냥 단지 사냥이 아니라 시골에서는 비프 터키가 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먹을 것을 한국에서 장아찌 담그고 된장에 고추 꾹 찔러 넣고 해서 먹듯이 미국에도 뭔가 자연적인 계절의 변화로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또 산란은 많이 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냥을 허용을 하죠. 그렇게 하면은 잘 이제 다듬어서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냥 단지 취미가 아니라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그렇게 그 뭐 무슨 저키를 만들 수 있도록 사냥을 허용하는 얼마 전에 94세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칠면조 터키 사냥하러 가다가 집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집으로 다시 퇴원해서도 내가 올 시즌 이 칠면조 시즌을 놓쳤는데 내년으로 올해 못한 사냥까지 다 이렇게 이양을 해줘야지 되는데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단편적으로 뭐 잘 모르면서 미국은 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50% 정도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범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지하게 잘 모르면서 얄팍하게 알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이 총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김영철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면서도 이것은 두고 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모든 언론도 전부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을 했고 조선일보가 2013년도에 현성월도 처형당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현성월이 평창올림픽에도 단장 자격으로 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파이 마스터고 이제 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 그 김영철이 노동당 이 김영철이 하노이 회담에 실패하고 나서 그 처형은 아니고요. 숙청당했다. 어디 노동교화소 같은 데 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갔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사진과 딱 그 기사라는 게 그 사람들의 그 포지션 1, 2, 3, 4, 5에서 12명을 쫙 얘기를 하는데 조금 내려가긴 했더군요. 그 포지션이 10번째에 김영철 이름이 있었고 뭔가를 같이 그 관람하는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콘서트였어요. 김정은과 함께 김정은의 왼쪽으로 1, 2, 3, 4, 5 다섯 번째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있는 그 순간에 찍힌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로써 이제 김영철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그날 여러분들께 함께 보도해드리면서 김영철보다 뒤늦게 이제 딱 합류를 했던 스웨덴 대사였던 김혁철의 경우는 김영철보다 직급이 아주 낮죠. 스티브 비건의 카운트파트입니다. 미국의 북한 대표요. 그러면 북한 측에서도 미국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데 이 혁철은 총살당했다라고
그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었는데 탈북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그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입장 똑같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다.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이요.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는 것으로 이제 그 처형됐다는 것인데 역시 같은 하노이 회담 실패를 그 총책을 맡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약간 그 전보다는 리용호에게 힘을 좀 내주긴 했지만요. 김영철이 이렇게 살아있는 한 김영철이 처형됐을까? 이것도 이제 더 보장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요. 김영철도 노동교화소에 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노동교화소에 가는 것이 북한의 높은 직급의 사람들도 말하자면 재교육 비슷하게 해서 어떤 그 실수가 있었을 때 가서 노동도 하고 뭐 하라고 하기는 한다지만 그런 것을 거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 김정은 그 위원장과 함께 뭔가 그 퍼포먼스를 컨설트를 관람할 수 있는가? 그런 적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힘이 조금 그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봐서 앉아 있는 좌석 배치가요. 그래서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김영철이 완전히 이너 서클에서 그 밖으로 내쳐진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계속 핵 문제 협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김영철이 조금 멀리 가는 사이에 러시아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외무부인 리용호 지난번에 그 유엔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을 호통을 쳤던 그 리용호의 아랫사람인 최선희가 앞으로 쫙 나오긴 했지만 김영철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그 눈에 띄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미국이 지금 국방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페이트릭, 그 샤나한 국방장관 대행을 만나서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의미 있는 비핵화가 성취될 때까지 계속돼야지 된다 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에게 특히 이제 이산가족 그 상봉 같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의 북한 지원도 그런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여러분 다 믿지는 마십시오. 공식적으로 지금 청와대나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나 북한의 가장 최근에 그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의 미팅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일 때문에 만났을 텐데 그 일이 거론되지 않았다니요. 이게 이제 항상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적인 문제 협상이 있을 때 외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딱 그 실드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국방장관 대행으로서 한국의 뭐 정경도 국방장관이라든가 또 다른 국방관계 전문가들도 만났다는 것이고 오히려 또 하나는 미국의 국방장관 대행이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미국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돈 많이 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괜히 불편하게 할 필요 있겠는가. 결국은 그런 이유로 중단을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작은 스케일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중단해버리거나 없애버린 한미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다시 살려낼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한국에 가기 직전에 미국 기자들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기회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지 않았어도 정말 수많은 매체, 한국, 미국, 뭐 프랑스 매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텐데 미국의 이제 그 헐리우드의 헐리우드 소식을 전하는 여러 그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버라이어티라든가 헐리우드 리포터가 가장 그 유명한 두 개의 매체인데 오늘 아침에 당장 그 헐리우드 리포터가 한국의 박스 오피스 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깐느 위너 그 작품
기생충이 2,500만 달러 오프닝 그 며칠 사이에 기록을 했다. 한국에서는 인구가 미국보다 훨씬 작으니까 2,500만 달러면 굉장히 이제 큰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항상 이런 걸 보는 거죠. 이제 미국 영화가 한국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뭐 스크린 쿼터제로 수십 년 동안 아주 뭐 한국의 영화계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정권도 바뀌고 뭐 흐름이 바뀌어서 한국 영화도 많이 그 힘을 얻게 되기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이번에 뭐 알라딘이잖아요. 알라딘도 두 번째로 내려갔고 또 갓질라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인가 그렇고 이번 주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서 관객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69.3%, 70%가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보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이 설국도 했고요. 2006년도에 더 호스트 괴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땐 그때는 뭐 이런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완전히 한국말로만 다 또 여러 가지가 다 한국적인 것으로만 한 것은 거의 뭐 10년 사이에 이번이 뭐 처음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2017년도에 그 옥자라는 영화 아주 스타일 좋은 그 영국 배우도 등장하고 했던 그 옥자라는 영화도 뭐 영어로 된 그런 영화였었고요. 옥자도 그랬고 뭐 영어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설국열차가 2012년도였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도 거의 보실 것 같고 헐리우드 리포터도 굉장히 주목을 한 그런 영화입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점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에 있어서 한다 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한다. 그게 이제 지금 구글과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한 아마존까지 왔고요.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될 것 같았습니다. 교통부 장관 일레인 차오 대만계 뭐 중국계다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가문은 돈과 얽혀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향기롭지만은 않은 그런 뉴스를 늘 달고 다니더니 결국은 뉴욕타임스가 크게 보도를 했고요.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알린 이민자들, 남미에서 오는 사람들을 멕시코가 중간에 막아주지 못해서 미국 국경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을 계속한다면 멕시코 상품에 대해서 결국은 최고 25%까지 영원히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이제 멕시코 상품을 미국 사람들이 살 때 그만큼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아직까지 이제 일본과의 무역 협상, 중국과의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세계가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계자들이 얘기를 했고요. 전국 비즈니스 협회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런 답을 내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오겠는가, 세계의 경기 침체가 했더니 올해가 2019년이죠. 올해는 아니더라도 2020년에는 그대로 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올 것이다 하고 답한 사람이 지난 3개월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답했어요. 이유는요.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보호 무역만을 너무 강조하고 전혀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대표단이 뭐 온다고는 하는데 멕시코 뭐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말만 해본 거지. 공화당들도 지금 다 반대하거든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정도 빼고는. 그래서 그냥 어떤 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9분 동안 대중 앞에서 지난번에 법무장관이 얘기한 해석이 다르다. 나의 의견과는 대통령이 만약에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아무런 범죄 사실이 없다면 범죄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뒤에 그 뉴스를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민 문제와 관세 문제를 연결되지도 않는 것을 연결하고 나온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대통령도 자문단, 대표단을, 협상단을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거야. 관세 부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글쎄요. 그 백악관에 뭐 여러 경제자문이 있습니다만 케빈 하셋이라고 이 사람은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을 지냈는데 그동안에 뭐 그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라든가 아니면 이민에 대해서 젊으면서 가장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스티븐 밀러 이 대변인이 아니라 자문에게 뭔가 이민 이슈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자문을 해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뭐 스킬 좋은 사람들만 이민을 오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요. 그 사람이 그 경제자문위원회의 의장 자리를 떠난답니다. 그게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트위터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새로운 의장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레인 차오 대만계 이제 미국의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그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요. 지금은 이제 교통부 장관이고 남편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데 원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부부가 부자인 거로 유명해요. 그 상원 미치 매코넬보다는 와이프네 집이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1900 몇 년도였던가요? 쉬핑 컴퍼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964년도에 미국에서 포모스트라는 이 그 쉬핑 컴퍼니 뭐라고 해야지 되죠? 아무튼 쇼핑 컴퍼니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 오래 사니까 쇼핑 컴퍼니를 한국말로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분명히 방송 끝나고 나면 생각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그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이 아주 조용하게 백악관과의 커넥션, 중국과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본인이 한 번도 이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창립을 했고 지금은 그 시스터가 지금 이제 이 회사에서 CEO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안젤리아 차오라는 사람이 하면서 이 CEO는 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 훨씬 그 일레인 차오의 성공에 앞서간 회사인데 그 뭔 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레인 차오가 예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노동부 장관을 할 때부터 계속 중국에서는 유명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많이 갖고 있고 유명인 그 어떤 그 위세 뭐 위치 이런 것으로 그 중국과 커넥션을 많이 넓혀가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를 굉장히 키워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자리에서 일하지 않았으니까요. 저절로 크게 됐고 그리고 그 공식적인 역할은 없지만 1970년부터 그렇긴 하지만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남편인 미치 매코넬이 도움을 받았어요. 이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미치 매코넬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그 5,000달러가 아니라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정도의 그 선물을 줬고 그 밖에 또 일레인 차오의 가족들이 이 미치 매코넬의 선거 캠페인에 뭐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를 했고 또 정치행동위원회에도 기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포모스트라는 일레인 차오의 가족 쇼핑 회사와 일레인 차오 남편과 차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에 연관을 맺었으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니냐 이런 것을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만 치면은 나에 대해서 나쁜 뉴스가 나와. 나쁜 회사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연방 법무부가 구글의 모 회사가 알파벳이잖아요. 이 알파벳 INC가 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를 한다고 하고
예전에 2013년도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오바마 시절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5명의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그것을 이제 뭐 기소까지 하는 이 회사를 그런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부가 바뀌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구글 가만히 안 내버려 둘 거야.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부터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분위기는 지난번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또 독립성이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회사는 그 얘기 나오자마자 주말에 나왔고요. 오늘 보니까 아마존도 연방 무역위원회가요. FTC가 조사를 한답니다. 반독점법 말하자면 똑같아요. 그 구글과 마찬가지로 위반을 했는가 해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마존의 그 사주가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비난을 한다. 수없이 비난을 해왔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제프 베조스가 그 사주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각은 곱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다 진보 언론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워싱턴 포스트를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그 뉴스 매체가 있던데요. 워싱턴 이그제미너죠.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이기도 한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아마존과 구글이 지금 이 연방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끝날 시간이 됐네요. 벌써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영국에서 트윗을 했네요. AT&T 보이콧하라는데요. AT&T로 전화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CNN 방송 보다가 AT&T 보이콧하라고 했대요. 그럼 CNN 태도가 바뀐다고. CNN의 뭐 거의 모 회사나 마찬가지죠. AT&T가. 네, 지난해에는 스타벅스가 이런 일을 했는데 수요일에 세포라가 미국에 있는 전 스토어의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킨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4월 달에 그래미상 후보까지 됐었던 그 R&B 싱어 SGA가 세포라에 갔는데 세포라 직원이 경찰을 불렀다고 하든가요? 경비원을 불렀다고 하든가요? 뭔가 안 훔쳐갔을까 해서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컴플레인을 한 뒤에 이제 세포라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